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커피를 파는 청년 박태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웃음을 잃었던 그.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좀 살려고. 어린 나이에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그는 현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봤을 때는 단골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나만의 가게를 갖는 게 꿈이었던 그는 작은 커피 가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커피뿐만 아니라 재미와 젊음을 좀 더 만끽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젊음 하나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뛰어든 박태권 씨를 소개합니다. 야, 저 조금 전에 보니까 뭐 문전성시더라고요. 그 하시는 거 앞이. 그런데 이유를 알겠어요. 훈남이고 인기 많으시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손님들 많이 오시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90%는 여성이. 여성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방송되면 남자 그나마 있던 10%는 안 오고 다 100%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전통시장에서 원두 커피를 파는데 그것도 또 리어카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게 됐어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에 네. 이제 이게 대답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 얘기 조금 이따 들을까요? 예. 대답 드리지 말고.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세상을 향해 덤벼랍니다. 근데 저돌적인 것 같지만 참 좋으네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덤빌 수가 있는지. 자, 박수를 청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살 박태권입니다. 제가 일단 이런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나이가 아직 24살밖에 안 되고요. 아주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평 남짓한 공간에서 커피와 이제 춤도 같이 추고요. 이렇게 아무튼 커피를 만드는 깡통시장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나름 아버지도 스포츠카 같은 좋은 차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밍크코트를 항상 입고 다니셨고, 그 옛날에 탱크폰이라죠. 이제 그다란 폰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그것도 손에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거를 겪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생도 좀 많이 힘들었고요. 매일같이 눈물로 지새웠고요. 제 친구들은 거의 만나지 못했었어요. 집에 와서 울고 그냥 먹기만 하고 TV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봤는데 입꼬리가 축 처져 있고요. 눈매도 축 처져 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소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쌍하게 보이지 말자. 그리고 항상 웃고 다니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지금 24살까지 계속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하나 둘 망하기 시작했고 집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가장은 저희 아버지였지만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커왔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식 선술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24살 이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제가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를 더욱더 찾고 싶었거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투잡을 뛰었을 때였는데 잠은 한 4시간 자고 다시 학교를 가고
주말에는 마트에서 캐셔를, 돈 계산은 원래 아줌마가 하는 건데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2달, 3달이 흘렀을까? 저도 모르게 코에서 코피가 막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 어머니께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시장 안에 네가 일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빨리 와라. 갔는데 진짜 재래시장인 거예요. 왁작왁작하고 소위 말하는 길도 조금 좀 더럽고요.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소개해줬지?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가게라든지 이런 공간은 저한테 안 맞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비록 2평 남짓한 그런 공간이지만 60평, 100평의 상가보다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곳이고 꿈이 실현될 공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을 다 이끌고 그쪽에 가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냥 그루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캐리컬처를 해서 저렇게 그려놨고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동업을 하고 있거든요. 커피를 팔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믹스커피, 삼박자 커피, 다방커피, 길커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 동네에 있는 믹스커피를 다 먹어봤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도 다 먹어봤어요. 근데 도저히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랑 그 친구는 저희는 무작정 젊어 보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고 내쫓기를 바빴어요. 근데 부산 사나이가 뭐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냥 찾아갔죠. 다 찾아가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비밀 숟가락이라고 건네주시기도 했고요. 레시피에 가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저희는 믹스 커피를 판매하고요. 거기서 벌려오는 2만 원, 3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바리스타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가서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꺼내자마자 죄송해요. 가세요. 다 쫓겨나기 일쑤였죠. 학원을 다니기에는 저희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원두 볶는 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역시나 다를까 저희는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고구마란 친구랑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얻어먹게 되었고요. 23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하다고 저희한테 처음으로 핸드드립이라는 커피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핸드드립이라는 커피는요, 원두를 갈아서 뜨거운 물을 내려서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리스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은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핸드드립이라는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한 3-4달 동안 집에서 맨날 갈고 물을 내리고 해서 먹어보고 맛있는 걸 찾기 위해서 진짜 한 3-4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갈다 보니까 손에는 물집과 피들로 얼룩이 다 져 있었어요. 저희는 비싼 글라인더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하루는 그 고구마란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혹시나 얘 목류병이 있나?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커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3달, 4달 뒤에 이제 원두커피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아주 냉대했어요. 얘들 뭐하지? 여기서 뭐한 짓이지? 그런 눈빛과 저는 시장판에서 커피를 판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커피를 판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우리 사업인데 조금 더 당당하자. 우리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밥도 안 돼 죽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고요. 어깨도 펴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지나갈 때 시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노래도 틀고요. 저희는 춤도 추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의 절박함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여유가 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절박함이 없었으면은 하다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절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명물 커피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저희가 서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따님분이랑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아주 중학생처럼 보이는 한 학생이었어요.
걔가 오빠 멋있어요 멋있어요 하고 차서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두세 번을 왔습니다. 그럼 한 날 어머니랑 같이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들리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얘네들 길거리에서 커피 파는 애들이야. 네가 친해져서 배울 건 하나 없어. 친하게 지내지 마. 라고 하고 커피를 사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저희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저희 목표가 있고요. 저희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 하나 들었다고 자존심 내세워서 싸우면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커피를 내리다 보면은 손에 물이 엄청 많이 가요. 그러다 보면 손에 동상이 걸리기 일쑤죠. 근데 동상을 조금 지나서 괴사를 하고 있던 그런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몸보다 일이 좀 더 우선이었습니다. 항상 일을 나갔고요. 그렇게 괴사를 한 손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잤는데 제 오른손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계속 미안하다라고만 말만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있었으면 네가 다른 데서 일을 하고 멋있는 공간에서 일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안으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어서 저는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만약에 부유한 집안이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철이 늦게 들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그냥 돈 흥청망청 쓰고 클럽 다니고 춤추러 다니는 그냥 그런 한 청년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부산 사나 이런 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절대 한 번도 이야기 해주신 적이 없어요. 집에 가면 이야기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개척을 해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또래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가게로 와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닥쳤을 때 어떤 장애물들만 계속 생각만 해요. 제 같은 경우도 그냥 발로 뛰어들어서 장애물들을 부딪히면서 알게 된 것도 훨씬 많았고요. 헤쳐나가는 방법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래들한테 많이 경험하고요. 거기서 잘하는 거 못하는 것도 알아가고요. 그리고 시도하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는 끝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 얘기도 하셨는데, 청소년 시기에 왜 당하지 않고 똑바로 내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일단은 저희 할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할머니가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랑 제 가족, 그리고 제 여동생한테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그렇게 안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공감 의견단, 이제 공감 온도를 또 같이 볼까요?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박혜원 씨의 세상을 향해 덤벼라. 강항현, 자, 공감 온도는 어떨까요?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3도입니다.